인생의 치명타를 겪거든요. 그러면 네. 이 인생의 치명타를 겪고 나면 정말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요. 인생의 치명타를 당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해요. 인정을 해야 이것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절대로 못 벗어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단계는 내가 지금 나락으로 굴러떨어져 있는데 그 나락이 도대체 지하 몇 층인지 이걸 정확하게 자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거.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에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나는 완전 망했어 절대로 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지나치게 또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한다는 게 물론 매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요.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별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요. 아, 쉽지 않다. 네, 정말 네. 쉽지 않죠. 네.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그 갈등이 생기는 대상자들이 대체로 아는 사람 내지는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혜원 씨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요. 그러면 그건 포기하면 안 돼요. 가서 만나서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불특정 다수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쫓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림동에 사는 이 무슨 누구와 대방동에 사는 김 무슨 씨를 다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같은 선상에 똑같이 올려놓으면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 포기해야 될 거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를 좀 길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지 않으면 무게가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 압도당해서 해결을 잘 못하세요. 더군다나 그냥 스트레스도 아니고 인생의 치명타인걸. 지금 보니까 포기해야 될 거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구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힘들겠죠. 이걸 뭐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한혜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죽음으로써라도 내가 결백을 밝히려 왜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 사건이 한혜연한테는 인생의 치명타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까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대중으로부터 네. 그 내돈내산 사건을 일반 대중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 타이틀이 실제로 제가 산 거를 뭐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게 뭐 내돈내산을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많이 있는 했었죠. 그런 컨텐츠고 그거를 이제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서 방송을 여러 번 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내가 산 건 아닌데 내가 산 것처럼 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고 커뮤니티에 올려서 그래서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소송 중인 일이 있어요. 뭐 너무 믿고 일을 맡긴 친구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죠. 돈을 받은지 몰랐는데 그 같이 일을 하는 친구가 돈을 몰래 받아서 편취한 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면 그렇군요. 그때 더 명확하게 밝히고 싶고 저를 좋아해줬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 하니까 사과를 드렸던 거죠.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사과를 드렸죠. 네. 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재판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의 사안이 있어서 자세하게 밝히지 못해도 네. 어쨌든 대중은 한혜연 씨 되게 솔직하고 되게 열심히 그 분야에서 솔직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 하셨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중이 많은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게 핵심이네. 그게 제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제쳐두고 네네. 일단 그냥 대중들이 느낄 때 대중들이 이 사안을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제일 큰 것은 이게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너무 그 프로세스를 너무 몰랐던 거죠. 좀 더 정확히 그거를 했어야 되죠. 그 사건 이후로 좀 많이 정리가 된 건 같아요. 네, 정리가 된 건 알고 있고 어쨌든 제 사업 운영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제가 배신감을 느낀 그 사람은 둘째치고 어쨌든 제 책임이잖아요. 모든 게 온전히. 제 타이틀을 갖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공인이고 이런데 그거를 좀 행동도 좀 조심하고 조금 더 조심하고 더 지킬 건 지키고 약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지금 혜연 씨 말씀을 쭉 들으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혜연 씨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1부터 100까지 본인이 혼자 다 할 수가 없다고. 1, 2, 3, 4, 5, 6, 7, 8, 90, 100까지. 그럼 그 일을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 역할을 맡아서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채널이 한혜연 채널이었다면 한혜연 TV였다면 네. 결국 혜연 씨 이름으로 딱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생긴 문제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일을 직접 본인이 관여한 게 아니면 이거를 내가 근데 직접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 게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에서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 것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다 모든 일에 관여를 해서 잘못한 것처럼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면. 밝혀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밝혀내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그 형사소송을 진행한 지가 이미 1년 가까이가 됐는데 그냥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좀 기분 안 좋은 거 있어도 좀 잘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성격이. 근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의심, 약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심하고. 근데 뭐 사실 뭐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저하고 관계를 맺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만 있으면 정말 나도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데 이제 그냥 더 이상의 관계를 맺는 거는 나는 이제 정말 이제 힘들겠구나. 힘들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당연히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재밌는 거 보고 막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뭐 사고 싶기도 하고 그걸 해도 그걸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뭐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도. 행복하진 않아요. 하나도. 근데 뭐 그게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혜연 씨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얼굴이 정말 야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면이 안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잘못했거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치명타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왜 치명타이냐면 이걸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롭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영향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그 일, 그 내돈내산 뒷광고 같은 논란 그게 인생의 치명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혜연 씨한테는 인생의 치명타인 거예요. 혜연 씨한테는. 그래서 그게 왜 혜연 씨한테 인생의 치명타인지를 잘 이해해 나가시는 것이 혜연 씨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됐던 본인의 원동력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그냥 좋은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좋은 저는. 에너지. 네네. 네. 긍정적이고 음흠, 좀 도전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흠, 약간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음흠, 이거 이후에 더 넥스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해야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후배들이 좀 더 편하게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선배님들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역할을 되게 해주고 싶었고 너무 솔직했어요. 네, 그리고 막 표현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 막 이렇게 뭐 긴데 막 아닌 척하고 저희가 보통 그걸 빙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빙샹. 빙그레시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빙그레시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행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살이 제가 엄청 많이 쪘는데 어머 언니 세상에 언니 뭐로 뺀 거야? 빨리 말해 막 이러면은 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애들 저희가 빙샹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예 그러면 안 보지.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이외엔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수위 그렇죠? 조절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배우가. 솔직히 다 이뻤어. 근데 계속 의견이 갈리는 거야. 저는 다 좋아요. 뭐.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건 뭐 때문에 예쁘고 이건 뭐 때문에 예뻐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느낌스가 있어요. 옷이라는 거는 느낌스가 있어. 느낌스 딱 굉장히 중요해. 이거 먼저 입어봤냐 나중에 입어봤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요거는 본처 느낌이다. 요거는 세컨 느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말 느껴지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그 느낌스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도 굉장히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하는 편이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일할 때도 솔직했지만 친구들한테도 네네. 혜연 씨 제가 아까 망신살이 뻗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면이 안 선다고 그랬잖아요. 자, 혜연 씨는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분이신 거예요. 혜연 씨 인생에서 정직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좀 가식적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셨죠. 근데 이 논란 사건 때문에 혜연 씨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기준,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의 위치에 내가 지금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위치에 지금 서 있는 한혜연이라는 자기 자신이 꼴이 보기 싫고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혜연 씨 스스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에 믿음을 가지셔야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물론 전체에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주 그 유명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혜연 씨한테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딱 혜연 씨한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언제나 거침없고 그것으로 인해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살았던 분인데 그 사건으로 나 자신에 대한 한혜연 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 느낌. 그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너무 와닿네요. 그 사건에 얽혀진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혜연 씨가 안 한 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는 법정에서 밝혀야 해요. 사안을 밝혀야 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밝혀야 해요. 네네네. 이거는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세워야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억울한 사안은 결백을 밝혀야 하지만 인간 한혜연은 원래 한혜연인 거예요. 10년 전 한혜연이나 지금의 한혜연이나 본질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연 씨 그 구별을 못하면 법정에서 밝혀졌어요. 선후가. 그래도 예전의 혜연 씨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 한혜연은 언제나 한혜연이었어요. 20년 전 한혜연 그저 솔직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사탕 발림 말 안 하고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성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온 것,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 이 두 가지가 한혜연이라는 사람의 내면의 자신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건 이렇습니까? 안 이렇습니까? 그건 너무 갖고 있죠, 계속. 그렇죠. 네. 너무 갖고 있죠, 계속. 그렇죠. 네. 없어졌던 적은 없죠. 네. 갖고 있을 거고, 갖고 싶고, 지키고 싶고. 오. 어마어마한데요, 이 프로그램.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은 진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심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싯돌로 탁 튕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그 자신감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